공룡 모양인데. 자, 그리고 조회 버튼 누르신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쓰시냐면 서울사업단. 네, 돋보기. 서울사업단. 아, 벌써 했어. 저희가 TV 매니저 좀 해달라고 그랬어.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죠? 난 되게 몇 년 전에 했잖아. 모든 소식이 이제 요리 나갈 거예요. 매니저님이죠. 네. 카톡 좀 해줘요. 넣으셨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 한 번씩 해주세요. 요거 맞고요. 추가하셨네. 그 뒤에 문자를 추가하셨고. 추가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도 됐냐고. 됐어요? 다들 추가하신 거죠? 네. 자, 앞으로는 소식이 여기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점장들이 다 개별적으로 보내는 거 이제 거의 조금 더 있으면 중단이 되고 요렇게 여기로 해서 안내가 나갈 거니까 더 실시간으로 빨리 누락 없이 받아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2020년 11월 상품 전략 말씀드릴게요. 아,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반갑습니다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반갑습니다. 네. 자, 2주차 영업 이슈 지금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자녀 지금 3천까지, 뇌허, 간편 2천까지, 60세까지 2천이고요. 종합 50세까지 2천이고요. 어제 메시지 공유단 알려드렸는데 유상, 간편, 자녀, 종합, 몽땅 2천만 원까지 가능하실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다 말씀드리고요. 딱 오늘 뇌허, 유상 같이 풀려있는 날입니다. 간편은 17일까지고요. 뇌허 오늘까지고 아직 연장 소식 없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연장을 해놓은 상태라서 또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 보시면요. 간편이 60세까지가 2천, 종합이 멀쩡한 고객님들인데 50세까지만 2천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자, 안 아프신 고객님들 표준 상품에 2천, 아픈 고객님들 60세까지 2천. 자, 이거 계속까지 안 하고 눈에 꽉 보이시죠? 이벤트 자주 할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간편해서 특히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자, 예방부터 재활까지 지금 추가 시상 50% 이상품이 더 붙어 있어요. 참고하시고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치료 보시면은 DB 1,200원이고요. N사 19,650원, K사 18,960원으로 지금 거의 DB가 절반 값이에요. 이럴 때 많이 활용하시고요. 너무 저렴해서 가격 인상이랑 이런 거 지금 연말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저렴할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참고로 계속 받는 표적 항암 DB하고 M사가 유일하죠. K도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유일한데 예, 두 개 보시면은 가격이 진짜 절반이다. 네,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달 주제 이렇게 지금 DB가요 계속적으로 상반기 때 보험료가 많이 비싸다고도 평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와가지고는 7월, 8월 달에 종합 그리고 10월 초에 자녀보험 무해지 플랜 개정했고요. 심지어 롯데보다도 저렴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의 수에서. 자, 그리고 간편은 10월 21일 날 335 질문하는 상품을 신규로 출시하면서 지금 저렴하게 가져가는 컨셉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면서도 보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보장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방부터 재활까지 신상품 고혈압 진단비라고 하는 담보가 새로 나왔어요. 그거 설명드릴 거고, 자, PM 사고까지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 PM이 뭘까요? 퍼스널 모빌리티. 발음 괜찮았어요? 퍼스널 모빌리티 뭐냐면 대표적인 게 요즘 이렇게 서서 웅 하고 가는 거. 길에도 많이 대여해주고 있죠? 그런 거예요. 전동장치가 달려있는 개인 운반수단 이런 것들인데요. 걔네들 보상에 사각지대였어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사례랑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거까지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 나왔다 말씀드리고요. 자, FP님과 고객님께서 당연히 가장 좋아하는 상품은 저렴하거나 고보장인데 DB손해보험 계속 고보장이면서도 동시에 저렴한 컨셉 잘 만들어가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편보험 말씀드려볼게요. 보험료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진단비랑 수술비 일당 이렇게 똑같이 업계 같이 세팅하고 연계 조건 다 넣어서 동일한 조건으로 놨을 때 50세 여자 납입 면제 적용하고 20년 납이에요. DB 착한 간편으로 설계했더니 59,636원이다. 자, H사 보시면은 무려 87,000원, 27,545원이 더 비싸고요. M사 3,980원이 비싸고요. K사 5,815원이 비쌉니다. 자, 간편도 DB 손해보험에 종류가 많아요. 335가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죠. 제일 저렴하겠죠. 간편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325.
그 다음에 질문 2개짜리 있죠. 그리고 질문 1개짜리도 있어요. 아픈 고객을 이제는 놓칠 만한 고객이 거의 없다. 웬만하면 질문서에서 차등적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4년 전에 암 수술한 고객도 EQ까지도 가입하실 수가 있는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아픈 고객이라고 해서 표준체보험에서 거절됐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325, 335 간편이 안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EQ, 1Q까지 적용해 보시면은 또 심지어는 운전자 간편 플랜은 2번 중만 아니면 들어가지죠. 고객들을 고지를 받으셨을 때 아픈 상태에 따라서 이제는 컨설팅 해주셔야 돼요. 그쵸? 자, 조합해가지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료 보장 가장 착한 335 간편보험 10월 21일 날 출시되는데 요거 딱 2개월 한시 판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시를 했고요. 전통 쪽에 아직 안 열었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장 한번 또 강조드려 볼게요. 보험료만 저렴하면 안 되니까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 지금 이번 초반에 초기 컨셉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오늘까지 얼마? 2,000만 원까지 60세 가능하고요. 자, 질병수술비 업계 공이 다 똑같이 판매하는 거 연간 동일질병 연간 1회야. 그쵸? 그런데 DB손해보험 매회 지급 판매합니다. 치질로 1년에 2번 수술해도 준다. 자, 또 중요한 거, 이 매회 지급이라고 하는 거 외에 이 매회 지급 담보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치액요실금 제왕절개 질병 수술비 업계 다 면책이에요. DB 매회 지급해서만 지급해드린다. 치액이 우리나라 다빈도 수술의 몇 위게요? 2위 노인성 백내장, 2위 치액, 3위 기타 백내장, 4위 충수염, 5위 담석증이에요. 자, 우리나라 수술 빈도 가장 높은 거에 2번째에 달하는 치액. 자, 그리고 요실금, 제왕절개 10위 안에 들고요. 그리고 요실금은 20위 안에 들어요. 이 흔한 질병을 고객님이 면책이라고 안내받으시는 것보다는 간편을 가입하셔도 30만 원씩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치액 요실금 제왕절개 또 어디서 면책일까요? 실손. 질병 실손에서도 보상 안 해줘요. 자, 그런데 그거 보상을 해드리죠.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고객님이 실손이랑 종합보험 해가지고 간편이랑 뭐 해서 빵빵하게 다 들었는데 그 흔한 치액 요실금 제왕절개 보상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그쵸? 간편에서 30만원까지 표준에서 50만원까지 가능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초기 간편과는 비교 불가 간편보험인데요. 요건 DB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각사별로 좀 다를 수는 있으나 과거에 간편보험이 처음 출시됐을 때 보험에서 거절됐던 보험을 정말 들고 싶어서 기다렸던 그런 고객님들이 폭발적으로 가입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초기에 내놓을 땐 누가 시켜서 내놨게요? 금감원에서 시켜서 회사들이 억지로 내놨었어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해서 상품이 푸짐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놨겠죠. 보장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과거에 가입하셨던 고객님들은 보장이 되게 작아요.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 이런 어떤 통계나 또 회사 간의 경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편안해지면서 보장 범위가 그리고 가입 한도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 과거에 특히 아파서 보험에 가입 못했던 고객들 요 이전에 가입했다라고 하시면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욕구가 더 있으실 수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후의 상품으로 업그레이드, 그쵸? 놔두고 업셀링 하시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자, 2대 진단비 1,000만 원까지 뇌졸중 심근경색이었다면 지금은 DB 2,000만 원까지도 가능하고요. 뇌혈관 허혈성이죠. 굉장히 확대된 거예요. 한번 뇌졸중 걸렸던 고객들이 이 상품 가입할 수 있잖아요. 더 강하게 하고 싶어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최대가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5배가 되는 1,000만 원,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3일 동안은 2,000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대 질병 수술비 200만 원, 뇌출혈 심근경색이었다면 1,500만 원에 지금은 뇌혈관 허혈성. 자, 그 다음에 N대 수술비 200만 원이었다면 1,500만 원이고요. 자, 요거 뇌출혈 심근경색인데요. 뇌혈관 허혈성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왜 이렇게 갈아태워드려야 될까요? 아니, 추가로 가입시켜드려야 되냐? 건강검진에서 뇌과리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그런데 그거 어디 들어간다? 뇌혈관 질환에 들어간다. 네, 여기서 발견되면은 터지기 직전에는 수술 이거 보상이 안 돼요. 그런데 터지기 전에 꽈리 상태에서 발견해가지고 코일 색전술
20%만 해도 여기서는 수술비 보상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건강검진이 굉장히 발달하면서요. 뇌출혈도 터지기 전에 증상조차 없을 때 발견해서 수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고는 뇌과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자, 엔대 수술비는 200만원, 1,500만원, 질병사례 수술비 10만원, 50만원까지인데 30만원, 300만원으로. 자, 표적항암 과거에 당연히 없죠. 지금 탑재시켰어요. 3천만원까지. 매년 줍니다. TV 3천만원, 그 다음에 간편에서는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2등에부터는 20%씩. 그래서 3천, 600, 600, 600, 600 언제까지? 표적항암 치료 종료할 때까지. 그렇게 드린다. 일단 지급 방식 4일 이상이었다면 지금 1일 이상이고요. 이런 정보들도 다 업그레이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장이 확대됐다. 과거에 안 걸렸던 분들이 그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2대 질병도 위험한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시거든요. 근데 중요합니다. 자, 뇌까리는 뒤에 가서 한번 요즘에 의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수술 시점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지죠. 이런 부분들 뒤에 가서 한 번 더 같이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앞에서 이런 부분들 다 강조드렸고요. 보험료가 비슷비슷하지만 어쨌거나 가장 저렴합니다. 네, 이거 종합상품이고요. 자, 요거 말씀드려볼게요. 자, 갑상선암 진단 후 갑상선 절제, 불안정 협심증 진단 후 스텐트 삽입술, 비파열 대뇌 동맥류 진단 후 코의 색전술. 비파열 대뇌 동맥류가 뭘까요? 파열되지 않은 머리 외에 동맥, 큰 머리에 동맥, 파리. 그쵸? 이게 바로 비파열되는 동맥류예요. 얘가 빵 터지면 뭐가 돼요? 뇌출혈. 그쵸? 뇌출혈이 제일 위험해요. 뇌혈관 질환 중에 가장 위험한 단계죠. 뇌경색, 뇌출혈이 다 뇌졸중이잖아요. 근데 뇌경색은 뚫어줄 수 있는 여유가 그래도 돼요. 근데 뇌출혈은 어떻게 빵 터지면은 그 혈관을 다 이렇게 담아줘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응급 상황이 뇌출혈이에요. 자, 그런데 터지기 직전의 단계가 바로 얘다. 자, 보시면은 갑상선 요 진단명들을 보시면요. 어떤 컨셉이냐고 보시면 되냐면 요렇게 세팅하시면 이렇게 최대 금액이 나가는데 1번 같은 경우는 2,850만 원으로 업계 대비해서 약 5,600만 원 더 보상.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9,950만 원으로 업계 대비 약 3,000만 원 더 보상. 그 다음에 이 3번 비파열되는 동맥류 같은 경우 코일 색전술했다 그러면은 1억 750만 원으로 무료 업계 대비 따블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려보면 이게 어떤 컨셉이냐. 자, 진단병들을 보시면요. 약관에서는 명시를 이렇게 하고 있죠. 진단비는 진단받으면 나가는 거고 수술은 진단받은 다음에 수술해야만 나가요. 근데 경미한 질환들은요. 진단받고도 수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비라는 걸 따로 많이 안 만들죠. 근데 중대질병은 얘네들은 어때요? 진단받고 가만 놔둘 고객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수술을 하죠. 거의 갑상선암 진단받으면 갑상선 절제 100% 하죠. 자, 요거 비파열되는 동맥류 머리 뇌과리가 발견됐는데 터질지도 모르는 얘를 놔둡시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아주 미세하면 관찰은 하겠지만 언젠가는 수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95%에서 8% 이상은 수술하게 되는 케이스다. 그래서 약관의 진단과 수술을 별도로 명시해놨지만 이런 진단명들을 진단 이꼬르 수술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조건이 다르지 않다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갑상선암하고 비파열되는 동맥류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죠. 자, 갑상선암이 우리나라 암 1순위가 약 10몇 년 이전에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왜 갑자기 1순위 암으로 발견율이 그렇게 높았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건강검진. 건강검진의 전 직장 웬만한 건강검진의 전 연령대예요. 갑상선 초음파가 깔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자,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은 암이 90% 이상이어서요. 진짜 예후가 좋을 때는 내가 암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내 수명을 다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찾아서 다 헤집어서 수술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급증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보험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얘를 암진단비를 주다가 유사암으로 빼는 사태가 나오죠. 유사암으로 빼고 그 다음에 경쟁이 붙어서 조금 더 가격들을 올려서 경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자, 의료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변화가 오고요. 수술의 트렌드가 다림도 수술의 트렌드가 바뀝니다. 자, 갑상선암 건강검진의 전 연령대에 갑상선 초음파가 깔리면서 시작이 됐고요. 이 검사의 특징은 아프지 않고요. 저렴하면서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초음파만 짜서 그림자만 보면 혹이 있네 라고 보이잖아요. 커! 종합병원 갑시다. 작아! 내년에 봅시다. 그쵸? 요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또 40대 넘어가면서 대장 내시경 보편화되면서 많이들 발견되죠. 대장용종 특히. 자, 또 하나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요. 10년 이상 근무하고 40세가 넘어간 직원한테 뇌 MRI, MRA가 제공됩니다. 40대부터 깔려요. 자, 그러면 요게 증상이 없는데도 발견돼요. 과거 같은 경우는 터지면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자, 얘가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했죠. 터져서 사지마비가 오고 막 이래서 응급실을 가면 그때 진단달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았죠. 그런데 그 직전 단계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는 꽈리가 조그매요. 그러다가 고혈압 있는 고객이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혈류는 계속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압력이 계속 가면서 그 얇아진 혈관을 계속 가서 쳐대면은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부풀어요. 약한데 압력이 가서 계속 하니까 더 커지죠. 뇌는 머리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자, 머리 볼까요? 머리예요. 뇌고요. 여기 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게 되죠. 자, 머리뼈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 혈관이 지나가다가 이만한 꽈리가 생겼어요. 작을 땐 몰라. 그러다가 이제 커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뇌가 갈 곳이 없어요. 머리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커지면 커질수록 뇌압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두통이 생기고 구토가 오고 하필 머리 팔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거기를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비 증상이 오고 얼굴 신경을 담당하는 신경을 누르면 안면 마비가 오고 그쵸? 그 다음에 안구를 담당하는 신경 있는 데를 여기서 내가 뇌를 눌러 그럼 어떻게 돼요?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던가 동공 지진이 있다던가 이런 식의 신경 증상을 동반해서 병원을 가시면 그때의 머리 사진을 찍고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은 건강검진에 들어가면서 정말 아주 미세한 비파일둔의 동맥류도 발견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해피한 케이스인 거죠. 사전에 발견됐다. 저희 회사에 지난달에 요거 진단받고 8월에 진단받고 지난달에 수술하신 분이 돼요. 작을 때. 자, 이런 부분이다. 건강검진이 발달하면서요. 과거에는 정말 상태가 커져야만 발견됐던 것들이 지금은 사전에 발견되면서 많이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준비하셔야겠죠. 자, 말씀드리고요. 자, 예방부터 재활까지 건강보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신상품이에요. 그래서 신담보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장의 중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어깨 누적도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과거에는 발병 담보 단계에만 암, 뇌, 심, 입원 수술, 일당 이런 식으로 당장 문제가 돼서 발병을 했을 때만 보장하는 컨셉이 주였다면 지금은 어떠냐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그런 새로운 기술을 보장하는 것을 특정화하고 있죠. 표적항암도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암에 대해서도 새로운 치료가 또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치료를 또 업그레이드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보험시장은 무궁무진한 거죠. 절대 안 망할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발달하면 할수록 더. 자, 보시면은 이제는 어떤 컨셉으로 가냐? 사전부터 준비하고 그 이전 단계부터 준비하고 왜냐면 기술이 발달해서 자꾸 미리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발병 후 단계 죽을 수 있는 케이스들을 10년 전에 사망했을 건데 지금은 뇌출혈로 터져서 가도 살려낼 수 있잖아요. 살았어요. 뭐가 문제예요? 삶의 질이 문제겠죠. 사는 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재활치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제 상품을 이렇게 이야기처럼 꾸며가는 거죠. 자, 그래서 발병 전 단계 이런 상태가 진단받기 전에
한 번씩 필요하면 전조 증상 단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트로 검사하실 수 있게 준비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혹시 히터 조금 줄일 수 있나요? 네, 그게 그리고 전조 증상 단계는 그런 암, 뇌, 심 이런 것들이 터지기 직전에 그쵸?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맥류, 그 다음에 뇌동맥류, 그 다음에 심장경증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단계가 좀 낮지만 고혈압증 단계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얘는 검사기는 발병 전이라고는 했지만 발병하고 나서도 공이 그 진단명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을 해야 내가 건강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따로 붙어요. 후에도. 예. 앞으로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먹고 살기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 발병 후 단계도 구체적으로 로봇 재활 지원비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검사 치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담보들이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당연히 고혈압 치료비 원발성이겠죠. 자, 원발성이라는 용어가 뭘까요? 그렇죠? 고객이 물어보면 얘기하셔야 될 수 있잖아요. 또 고혈압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치료받는 고객 또는 치료를 멈춘 고객, 고혈압을 어쨌거나 진단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고객을 만나시면 건강도 한번 챙겨드리고 또 얘기하실 때 알아들으시면 더 좋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고혈압 종류는 1차성이 있고 2차성이 있어요. 1차성은 원발성, 본태성 같은 말이고요. 뭐냐? 1차적으로 내 몸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생겼어. 자, 그리고 원래 발생했어. 본래 태어났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2차성은 뭐냐면 특정 질병이 하나가 생겼고 걔로 인해서 내 몸에 고장이 나다 보니 2차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성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콩팥에 예를 들어 만성질환이 생겼어요. 콩팥 자체에서. 그런데 콩팥에서는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콩팥이 망가져서 신부전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신부전, 신장이 기능을 못하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태가 됐을 때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2차성. 콩팥을 잘 치료해서 콩팥 질환이 완치가 되면 혈압은 어떻게 돼요? 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 임신성 고혈압 있죠. 평생 혈압이라는 거는 모르고 살았는데 임신하고 한 3개월 돼가지고 아기가 생겨서 갔더니 혈압이 그때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매월 갈 때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뭐가 돼요? 전자간증. 이 전자간증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막 상승할 때 그거를 못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을 내려야 되는데 조절이 잘 안 돼. 그러면 결국 산모가 사망하는 이유는 뭐냐? 뇌출혈이에요. 전자간증으로 사망도 해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임신해서 혈압이 올라갔다. 아기 나면 어떻게 돼요? 해소됩니다. 대부분은 해소가 돼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는 임신을 발생한 게 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번도 혈압을 체크해 본 적이 없는 고객이 임신해서 재일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도 당연히 원래는 본태성이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차성, 원발성, 본태성 그게 혈압의 98%고요. 걔네들이 바로 보장을 해주는 팀장님들께서 주변에서 많이 접하는 그게 그 고혈압이 이 고혈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고혈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고혈압 1100만 시대, 고혈압 인지율 70% 정체, 알고도 혈압이 높은 줄 알고도 치료 안 받는 그런 분들 100명이 진단받으면 70명이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인 3명 중 2명 고혈압 50세 넘어가면 더 많아지죠. 자, 20대 고혈압 50년생 61% 증가. 자, 제가 결혼을 하고요. 6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산부인과를 가서 진료를 대기하고 있다가 산부인과 그 바깥에 보면 혈압기계 밖에 있잖아요. 남편 보고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쟀더니 혈압이 150에 100. 와, 결혼 잘못했다. 임신했는데 물릴 수도 없고 큰일 났네. 네. 자, 150에 100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33. 자, 33세 150에 100이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0대 후반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을 거고 33세 하필 저한테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그때까지 혈관이 손상되고 있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해요. 20대
고혈압 자꾸 증가를 해요. 자, 원래 고혈압, 혈압이 뭘까요? 혈압이 뭘까요? 혈압. 가물가물한 것을 조금 더 확정적으로 머릿속에 쏙 넣어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혈관이 있고요. 혈액이 혈관에 가서 부딪히는 압력이에요. 그게 혈압이에요. 자, 그런데 정상치가 얼마일까요? 얼마가요? 그렇죠. 120에 80이에요. 120에 80이 아니고요. 120에 80이에요. 얘랑 다른 혈압이에요. 얘는 수축기. 얘는 이완기. 압이 뭔가 힘을 줘줘야 물도 흐르듯이 또는 아래에서 밑으로 흐르듯이 힘을 줘줘야 흐른단 말이에요. 심장이 중간에 있잖아요. 심장이 꽉 짜줄 때가 수축기. 이렇게 이완하면서 혈액을 짜줄 혈액을 다시 뒤에서 받을 때가 이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에 혈압은 수축기고요. 뒤에 혈압은 이완기 때 나오는 그 혈압이다. 그래서 둘 다 정상이어야 정상이에요. 고혈압은 얼마부터, 수축기는 얼마부터 고혈압이 나올까요? 네, 이완기는 90. 이게 두 개가 다, 이거는 하나만 충족하면 고혈압이에요. 자, 140에 80 나왔다, 고혈압. 이게 문제인 거고요. 130에 90 나왔다, 얘가 높으니까 고혈압.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고혈압입니다. 자, 왜 이 압력이 혈압이라고 칭했는데 앞에다가 고자를 붙이고 위험 신호를 보내면서 진단을 내릴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120에 80 정도는 버텨나고 살게 돼 있어요. 그 압력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200 정도 올라간 고객도 있어요. 가끔. 방문 진단 받았을 때 200에 180으로 거절된 고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가서 매 초마다 200씩 때려야 돼요. 120까지는 참아낼 수 있는데 200의 혈압으로 150, 160, 170, 180, 190, 200 이렇게 차등적으로 올라갈 텐데요. 그런 압력들이 가서 혈관을 계속해서 때려야 돼요. 그것도 매 초마다. 그럼 쟤가 남아날까요? 안 남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꾸 손상을 입으니까 얇아져요. 혈액층이 얇아지죠. 그리고 특히 많이 얻어맞는 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게 뇌깔이에요. 뇌 혈관에 생기면 뇌깔. 그러다가 압력은 계속 가죠.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빵 터지는 게 바로 뇌출혈. 이게 고혈압의 뇌출혈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자, 뇌경색도 생기잖아요. 자, 뇌출혈 저런 원리다. 자, 그런데 200까지 올라가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몰라요. 자, 그래서 병원을 안 가요. 그리고 심지어 내 눈으로 150인, 160, 170인 혈압을 봐도 제 남편처럼 병원을 안 갑니다. 네, 그 중요한 거죠. 그게 인지율 70% 정체라는 얘기예요. 저렇게 위험한 상황, 뇌출혈이 될 수 있는데 놔두는 거예요. 안 아프고 모르니까. 그래서 고혈압의 별명이 조용한 살인자죠. 조용히 10년, 15년 서서히 올라가면서 계속 때려대다가 나중에 빵.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나 고지혈미반 사례 말씀드리면 가입하고 1년 반 만에 뇌졸중이 터져가지고요. 100일 정도 입원하시고 치료를 받았어요. 팔다리 한쪽에 마비가 다 왔습니다. 자, 청구를 했죠. 보상에서 조사 나가겠죠. 가입 전에 2년 전에 고혈압 진단받고 약 15일치 처방받고 안 가. 네. 자, 이 계약 어떻게 됐을까요? 4개월 전에 저희 지점에 고지혈미반 어떻게 됐을까요? 면책 해지. 고지혈미반 효과로 직권 해지. 중대질병이잖아요. 11대 특정 질병 안에 고혈압 진단 나오잖아요. 그쵸? 자, 면책. 그 다음에, 직권 해지. 그 다음에 인과관계 있는 사고로 면책. 그래서 면책, 직권 해지. 돈 한 푼 못 돌려받으셨어요. 자, 중요하다. 그런데 그 가족과 그 고객님들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고혈압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고 고지 대상인 줄 알았고 그게 진단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얘기를 했을 거고 나는 꾸준히 약을 먹었을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정말 몰랐다. 어떻게 이거 선처 안 되겠냐 라는 부분이죠. 근데 회사가 그걸 선처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리가 들어와서 제가 그 가족분들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중요하다. 심각하게 그렇게 100일씩 입원하고 뇌출혈이 와가지고 사지마비가 올 줄 모르시는 거죠. 들어도 그렇게 중단지
인지를 못하시는 100명이 진단받는데 70명이 방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0대가 넘어가면 많이 온다라고 해서 옛날에 성인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압력을 주더라도 나이가 들면 노화가 오기 때문에 탄력성이 혈관이 떨어져요. 그러면 탄력적인 혈관에 가서 부딪히는 압력하고 약간 노화가 되고 딱딱한 혈관에 가서 부딪히는 압력하고 어떤 게 더 세게 느껴지겠어요? 더 아프겠어요, 혈관이. 딱딱한 혈관이 더 아프고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 50세가 넘어가면 노화 현상 때문에라도 통상 140을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20대 고혈압이 5년서 62%. 그렇죠? 식생활은 자꾸 서구화되고 앉아서 많이 안 움직여요. 옛날에는 저기까지 걸어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10분 거리도 차 타고 가려고 해요. 그쵸? 운동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작고 연령층이 밑으로 갑니다. 지금 20대 고혈압 진단 엄청 많아요. 자, 이런 부분들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고혈압 고객님 만나시면, 있는 고객님 만나시면 그런 부분들 한번 강조해 주시고, 약 안 먹고 끊었다. 내가 평생 먹어야 되는 게 나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안 먹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고혈압 약발은 며칠 간다? 한 번 먹으면 하루.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매일 그 시간에 매일 드셔야 됩니다. 네, 한 번 드시면 하루만 갑니다. 오늘 자 180까지 올라가서 혈압을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치료에 맞는 약을 먹어서 혈압을 떨어뜨리면 얘가 130, 140으로 유지하면서 혈관을 가서 때리는 압력이 적어지겠죠. 지금까지 손상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손상되는 속도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혈압 치료를 빨리 제대로 받으시면 저렇게 뇌출혈이 터지는 거, 뇌졸중이 오는 거를 한 10년, 20년 뒤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죽기 전에 발병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부분이 가능하실 수 있다. 그러니 약을 드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약을 안 드시더라도 병원의 진료를 받으시면서 초기 고혈압도 조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나나 내 가족 중에 혈압이 높은 적이 있는데 약 안 먹고 계신 분 혹시 있나요? 없어요? 지난주에 갔던 대리점에서는 팀장님 본인이 최근 3년 동안 쟀는데 160이 나왔대요. 안 가고 계신다고. 그래서 용감하시다.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붙들고 제발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신다고. 다음 강의 가가지고 한번 여쭤봐야 돼. 진짜 병 가셨나? 네. 또 그런 것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자, 중요합니다. 자, 50세 이하 200만원, 51세부터 60세 100만원 요 담보만 좀 강조드려 보고요. 한시 운영이고요. 워낙 흔하고 진단이 많기 때문에 큰 금액은 가입하기가 풀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고요. 자, 이렇게 구성하시거나 여기에 담보 필요한 거 넣으셔가지고 얘는 담보가 종합상품에 비하면 조금 이게 축소돼 있어요. 그래서 이대나 암, 표적항암 이런 담보들 없으신 고객님한테 업셀링 하실 때에 그런 것들을 넣어드리면서 이런 담보들 같이 신담보 넣어주시면은 더 활용 포인트가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방검사비, 그 다음에 전조증상, 고혈압 진단비, 치료를 위한 지하까지 3만원 정도면은 업그레이드, 업셀링 가능하실 수 있고요. 고혈압 진단비를 100만원 이상 넣으려면 보험료가 3만원이 되셔야 되는데 진단비랑 이런 거 같이 넣으시면 되고요. 자, 고혈압 치료비 원발성은요. 보장 기준은 뭐냐면 면책은 1년이고요. 고혈압 1년 후에 가입하고 1년 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진정한 고혈압은 뭐다? 약을 먹는 거다? 안 먹는 거다? 먹는 게 진정한 고혈압이죠. 그래서 180일 동안 약 처방받고 드신 분에 대해서 저 치료비가 나가게 됩니다. 자, 200만원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2명 중 1명꼴, 3명 중 2명꼴이 50세 이상 되면 발병하는 더 저연령층에도 자꾸 증가하는 그 고혈압인데 무려 50세에 설계했을 때에 200만원이면 5,800원, 5,100원 정도로 설계가 돼요. 자, 그러면은 그냥 5,000원, 6,000원 대충 계산해도 1년이면 7만원이에요. 보험료 요것만 보시면. 그리고 3년이면은 20만원 정도 수준에서 가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50세인데 자연스럽게 혈압이 그냥도 올라가는 50세예요. 자, 그래서 200만원이 결코 비싸거나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요 담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로봇재활 치료비, 뇌졸중 진단하고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받고 심장 통증 치료 지원비. 자, 요거 현금 아니고요, 현물이에요. 자, 여기 제가 이제 짝꿍이신데 읽어드리면은 중대질병의 유병률은 늘고요, 사망률은 줄어들어요. 그쵸?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바뀌면서 고혈압이 저혈령에서 자꾸 진단이 되고 이게 유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죠. 당연히 더. 그러면은 중대 질병을 더 빨리 진단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사망률은 줄어요. 막바지에 간 사람마저도 다 살려내고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후유장애 관리죠. 삶의 질이 달라져요. 평생 누워서 사는 게 무슨 사는 거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첨단 재활 치료 서비스 요게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고요. 요 부가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시면은 발병하기 전에도 상담 서비스부터 가능하고요. 후유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재활치료 지원을 위해서 병원 안내나 진료 예약까지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따라붙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 지경이 되면요, 어떻게 만약에 후유장애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우왕좌왕하세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병원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실 때에 이런 담보 넣어두시면 즉각 안내가 가능하시죠. 후유장애는 즉시 해야 돼요. 즉시 좋은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회복의 가능성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현금 아니고 현물이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런 서비스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운전자 보험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업계 최초로 PM 사고 보장했는데요. PM이 뭐냐 하면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25km 이상으로 달리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그쵸? 결국은 25km 미만으로 달려야 하는 그런 운반 수단이죠. 교통수단이죠. 그리고 이 무게 자체가 30km 미만인 교통수단. 25km 미만으로 달려야 하고 30kg 무게 이하인 것만 PM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냐?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혹시 그 일정 있으시면 네, 잠깐 움직이셔도 되고요. 저 계속 떠들게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따로 준비한 거라서. 자, 요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신문물이 새로 생기면서 얘가 보상의 사각지대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냐면 보도 듣도 못한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자, 많이 질문들을 하셨던 케이스인데 요거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요런 거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죠? 이런 건 그래도 적어요. 이거. 요즘 뭐 엄청나잖아요, 길에? 자, 얘네들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냐 말씀드리면 많아지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약관의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했어요. 자, 질문서에 보시면 이륜차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륜차 부담부 약관에 이륜차 정의가 있어요.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총 100인용 또는 전격 출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바퀴 2개 있는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자동차. 그쵸? 바퀴 3개여도 4개여도 해당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볼까요? 제일 많이 타는 얘. 여기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질문서에 이륜차 정의에 포함이 돼요. 이륜차 있다고 체크를 하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프로세스가 이륜차 부담어떻게 가입하라고 하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보상받을끼리 종합상해는 1도 없어요. 자, 거꾸로 질문서에 난 이게 이륜차인지 몰랐어. 체크를 안 했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걸로 사고가 나면 고지의무 위반이 되죠. 어차피 가입했어도 이륜차였기 때문에 부담보 특약하면은 면책이니까 당연히 면책이야 라고 하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팔든지 이륜차 부담보를 하시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자, 그런데 또 아시는 분은 요거 그러면 오토바이 운전자 보면 안 되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 보면 DB손해보험에서 유일하게 하나 판매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의하는 오토바이를 한번 볼게요. 자, 법에다 근거합니다.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상이어야 된대. 아까 PM은 얼마나 그랬어요? 25km 미만. 일단 안 돼. 그죠? 두 번째, 사용 신고 대상 이륜차여야 된대요. 자, 얘네들 사용할 때 신고하나요? 없어요. 자, 일단 얘네한테 대주면 오토바이 해당이 안 돼요. 자, 이륜차라고 하는 넓은 범위 안에 오토바이는 일부예요.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도 같이 포함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얘에서는 면책사항이고 얘에서는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고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애들이었죠.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 상품이 나왔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같이 쉬는 시간에 삼성화재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친척들하고 놀러 갔어요. 이게 있어요. 접어가지고 들고 갔죠. 차에다 실어서 타다가 사고가 좀 났어요.
자, 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고가 났어.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았어요. 폼을 잘 아시는 분이. 그렇죠? 폼을 막 아시는 분들이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왜 안 된대. 그쵸? 근데 1인차 부담보 특약 약관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게요? 일회성은 준다고 돼 있어요. 소유 관리, 그 다음에 운행, 요거에 대해서 다 탑승 면책인데, 그쵸? 면책인데, 다만 일회성은 준다. 한 달에 매월 한 번씩 타도 반복이에요. 그런데 일회성은 어쩌다 친구가 집어 탄 거.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갔던 친척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거 아니다. 같이 갔던 친척이 들고 와서 나는 걔 거 탔다 라고 한 거고요. 친척분한테 당연히 얘기해놨겠죠. 자, 삼성화재 보상과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러면은 CCTV를 까봅시다. 아파트니까. 관리실 갑시다 라고 했어요. 자, 덜컥 겁이 났죠. 큰일 났다. 이제 발각됐다. 매일 타고 돌아다녔는데. 그죠? CCTV. 적어도 한 달에 20번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야, 큰일 났다. 자, 관리실 갔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관리소장님이 전 난리가 났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보고 이건 내놓으라고 너 내 목을 뺄 생각이냐. 전 소리 지르고 난리쳐서 보상과 직원이 2번을 못 갔대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보상을 받았어요. 좀 늦게.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 팀장님 어떻게 했을까요? 관리소장님한테 명절에 보상받은 금액 중에 일부러 과일 한 박스를 보내셨대요.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약관의 내용을 제가 지금 다 후집어서 말씀드렸어요. 기초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사례도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가벼운 사고, 웬만한 가벼운 사고는 그렇게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사고가 나면 경찰이 동반되잖아요. 신고도 들어가지고. 요즘 그리고 이거 타고 오밤중에요. 불도 안 켜고 그냥 차도로 막 달리는 분들 계세요. 관광지 가면 특히 무섭게 달려요. 시커먼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얘가 타고 가다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가 나면 뭐예요? 12대 중과실이에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형사 고발된단 말이에요. 자, 큰 사고가 나면 그때는 아까 그렇게 변칙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를 당연히 맞는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원래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나 보상을 받으셨지만 원래는 그 프로세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큰 사고가 나면 그렇게 덮어서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객님들께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자동차 보험도 개정 중이래요. 얘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네들이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고 탈 수 있는 연령도 좀 높은 편인데요. 12월부터 13세 이상만 되고 운전면허 없어도 탈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사망사고 나면 그때는 내 거가 아니라고 주장할 길이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PM, 이렇게 PM자가 붙은 담보들 선정하시면은 PM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하나 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삼성화재 사례를 왜 말씀드렸냐면요. 이 보험을 PM을 가입하시면 DB손해보험에 이륜적 부담보 특약을 당연히 가입하시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PM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타사에 어떤 보험이 들었나 보시게 되면 PM 상품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그건 내 거다라고 증명을 하시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지 판매하시기 전에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내용에 범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험료는 부담이 되시면 더 줄이거나 또 더 보장을 강화하시면 늘릴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참전 운전자 보험 가편 플랜 이거 굉장히 강조드렸는데 아직도 활용하시는 부분에서 이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강조드려보면 2번 중만 아니면 들어가요. 질문서에서는 3개월 내를 물어요. 질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3개월 내에 완치라고 하면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7중이라고 하면 2번은 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올라가고요. 아니면 어제 퇴원했다고 해도 승인됩니다. 자, 그래서 얘에 대한 단서 조항은 2번 중만 아니면 질문서는 싹 다 오케이다. 그리고 운전자가 타이틀은 운전자지만 비운전자로 설계하시면 상해보험의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게 어떤 고객님들한테 하시면 좋겠냐. 어제 퇴원했는데 보험 가입 되나요? 네, 됩니다.
어제 퇴원해도, 뇌졸 중으로 어제 퇴원해도 얘 되고요. 심지어 내일 입원 예정이어도 그건 묻지 않아요. 얘 돼요. 자,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추간판 탈출 이런 거 고지하시면 어떻게 돼요? 종합상품에서 어깨 공이 정기관 부담보에 상해 수술비 일당 가입 다 거절되죠? 자, 이런 고객님들 종합보험 가입하시면서 그렇게 정기관하고 상해담보 다 쳤을 때에 예로 입원 중만 아니면 같이 끼워서 넣어주시면 아주 좋죠. 그쵸? 자, 그렇게들 많이 활용들 하세요. 퇴행성과 추간판, 그래서 어떤 팀장님께서 끝나고 나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추간판 탈출로 이틀 전에 퇴원했는데 정말 돼요? 됩니다. 네, 그런 고객님들한테 활용하시면 좋아요. 입원 중만 아니면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11월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 정도. 왜냐면 적당한 압력으로 혈액이 좀 흐르게 해주면서 혈관에 흐르는 때는 덜 아프거든요. 120, 80이 딱 정상, 고객만 아니라 질문하시면 돼요. 이거 끝나고 식사하러 몇 살이세요? 지금 신사에 오래 계셨던 너무 분이라 갑자기 식 떨어지지만 않으면 교육이 좋아. 그러시네. 교육이 좋아. 화장실 여기 질문 못 봐. 있으시간이에요? 그럼 이거 그러니까 고지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죠? 고지하면서 네. 그리고 부합은 퇴사 가요 안 되죠? 지금은 저희 부사장님이 본인 계약을 너무 철저하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표적이나 뭐 하려고 했다 다 한다고 아, 하는데 지난달까지는 제가 요청서 있게 좀 했는데 지금은 본인 계약은 못 들어가요? 표적 분명히 다 안, 그러니까 뭐? 설계사 안 된다고 설계서 안 된다고? 의미가 없구만. 의미가 없어. 지난달에 하려고 부사장님이 했는데. 중순에 갑자기 나 표적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해가지고